몸이 많이 피곤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곤하면 그때는 잠깐은 자요. 그 다음에 더 이어져야 되는데 그 이어지지를 못하고 중간에서 깨버리는 거. 그게 보통 새벽 2, 3시다. 그렇게 주무시는 습관을 좀 버리셔야 돼요. 저는 벗고 자라고 합니다. 그게 내 몸에 전체적인 열의 균형이 오히려 더 잘 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너무 잠이 안 온다. 오래부터. 자기 전에 내 몸의 중심 체온이 1도 정도는 떨어져야 돼. 내가 체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내 심부에 있는 열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된다. 내가 전체가 36.5도가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도 36.5도, 심부도 36.5도일까요? 아니죠. 여기는 36.5도보다는 낮겠죠. 그러면 내 심부에는 그보다는 온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높아져 있는 온도가 바깥으로 분산이 되는 게 좋은 건데, 자, 그러면 뭐냐면 좀 서늘하게 주무셔야 돼요. 저는 벗고 자라고 합니다. 그게 내 몸에 전체적인 열의 균형이 오히려 더 잘 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근무는 뭐냐면 지지면서 자는, 뜨뜻하게 자는 거 하지 마시라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벗고 자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 다 감기 걸려요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춥게 자라는 게 아니라 내 체온으로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벗고 내 보온이 잘 되는 이불을 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체온만으로 잘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라 라는 게 제가 벗고 자라는 뜻입니다. 감기 걸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등에 막 찜질을 하면서 잔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 있다. 정상적인 내 몸의 잠의 과정이 좋지 않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여름 아래가 차고 손발이 찬 사람들이 많아요. 손발이 차면 나머지 열은 다 어디로 가요? 내부로 가요. 근데 낮에는 잘 자려고 하면 심부 온도가 떨어져야 된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손발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오히려 잠에 도움이 된다. 자, 그러면 제가 권하는 거는 발 마사지도 도움이 돼. 그러니까 하체 쪽으로 순환이 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면 내 말초 쪽으로 피가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내 심부의 온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몸에서 잠을 잘 수 있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잠을 들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도 너무 잠이 안 온다. 그러면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이게 복식호흡이에요. 내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는데, 자율신경계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잠에 관련된 건 이 부교감신경이에요. 내가 흥분을 하면 헐떡이죠. 이게 흉식호흡이에요. 내가 편안할 때 숨을 쉬는 방식이 복식호흡입니다. 우리 애기들 편안하게 잘 자고 있을 때 보면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 사람은 복식호흡을 하게 됩니다. 내가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런 상태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흉식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자기도 모르게 흉식호흡을 그냥 나의 정상적인 호흡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복식호흡을 통해서 내 몸의 안정을 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복식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 몸에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복식호흡을 하면서 잠을 들면 잠이 생각보다 빨리 잘 듭니다. 환자분들이 불면증 때문에 저희하고 이제 치료를 하시면서도 한약을 드리긴 하지만, 한약 드리면서도 가장 티칭 많이 하는 게 복식호흡이에요.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잠이 안 온다. 그러면 복식호흡을 하세요. 한 손은 배, 한 손은 가슴에 놓고 배로만 숨 쉬는 거를 연습하다 보면 어느샌가 아침일 겁니다. 멜라토닌이라는 게 있어요. 멜라토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잠을 들게 만들어주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나온 게 자정이란 말이에요. 새벽 1, 2시부터 코티졸이라는 게 나옵니다. 코티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만들어주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내 몸에서는 코티졸은 1, 2시부터 이렇게 분비가 되어야 아침에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용량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돼서 내가 정상적으로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게, 근데 내 몸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거나 내가 뭐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때는 이 코티졸이 조금만 분비가 돼도 내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코티졸이 분비가 되는 시간이 새벽 1, 2시이기 때문에 조금만 코티졸이 분비가 되는 그 시간에도 나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때 깨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코티졸이 어느 정도 분비가 된다 하더라도 적정한 멜라토닌이 있다든지 내 몸에 안정적으로 된다면 이 코티졸이 분비가 돼도 그걸 유지하면서 잠을 잘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가 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호르몬 문제고 있고, 그 다음에 수면의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비렘 수면이 있고 렘 수면이 있죠. 렘 수면이라는 거는 내가 깊은 수면이 아니라 얕은 수면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보고 렘 수면이라 그러고, 비렘 수면은 깊은 수면에 들어간 거를 비렘 수면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딱 잠을 자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수면
욕구가 있기 때문에 몸이 많이 피곤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곤하면 그때는 잠깐은 자요. 그게 비렘 수면 동안은 잡니다. 근데 그게 비렘 수면이 끝나고 다시 이제 렘 수면으로 들어갈 때도 내 몸이 안정이 돼 있으면 괜찮은데 내 몸이 안정돼 있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이 렘 수면 때 깨버리는 거죠. 보통은 이제 수면 리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사이클이 90에서 한 120분 정도 되고 하룻밤 자면서 한 4번에서 6번 정도 이렇게 사이클이 바뀌는데 그 사이클 중에서 초반에 비렘 수면 때 푹 자고 그 다음에 더 이어져야 되는데 그 이어지지를 못하고 중간에서 깨버리는 거. 그게 수면 리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서 깨는데 그게 보통 새벽 2, 3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의사니까 한의학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세상 모든 물체는 음과 양이 있습니다. 밤이 음이고 낮이 양이에요. 자, 그러면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를 자시라 그래요. 그 자시가 자정이라 그러죠. 그 자정이 하루 중에 음 중에서도 음이에요. 밤 중에서도 가장 밤이 자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시 다음에 축시거든요. 축시가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축시라고 합니다. 그때는 뭐냐면 음이 극한으로 갔으면 이때부터 양이 하나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점점 아침이 되면 음양이 균형이 맞아지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그게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인데 내가 양 기운이 올라오는 그 순간을 음이 제어를 못하면 내가 그때 깨버리는. 또는 한 가지는 또 뭐 있냐면 몸이 너무 열이 많으면 그 양 기운이 살짝 올라오는 그 틈에 얘가 또 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이 올라오는 거를 내가 못 버티기 때문에 깨는 경우도 있다. 저는 이제 불면증의 원인을 어떤 걸로 보냐면 1순위가 이제 심열이라고 하는 거를 씁니다. 심열이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한 가지가 자려고 누우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일어나면 또 멍하고 그런 상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심열인데 심장이라고 하는 거를 한자로 쓰면 마음 심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 마음 심자라고 하고 심장 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양의학에서는 심장이 마음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받았어요 라고들 하죠. 열받았다고 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뜨거워진다기보다는 항진되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많이 항진되어 있다.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굴이 좀 붉은 편이고 또는 가만히 있다가 얼굴이 훅 달아오른다거나 그런 경우도 심열이라고 합니다. 어머님들 중에 나이가 70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갱년기 때문에 열이 자꾸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30대인데도 나 갱년기 증상이 벌써 일어나나 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 심열 때문에 내 몸속에 열이 훅훅 달아오르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꼭 심열뿐만 아니라도 내 몸 전체에 어떤 열감들이 있을 때 잠을 못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계절 중에 날씨 때문에 못 자는 계절이 여름이죠. 여름에 우리가 왜 못 잡니까? 열대야라고. 우리 사람은요, 내 몸에서 잠을 자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려면 언제가 나타나면 내 몸의 중심 체온이 1도 정도 떨어졌을 때.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잠을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장이 차가워도 잠을 못 자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장이 차갑다라고 하는 것도 장 자체의 기능적으로는 부전도 있겠지만 장 속에 뭔가가 그득하게 많이 쌓여 있는 경우. 배불러야 잔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배부르면 일시적으로 혈당 스파이크가 빡 오면서 살짝 졸리죠. 졸리지만 머리는 자지만 몸은 계속 못 자요. 위장은 계속 움직여요. 그러면 내가 잔 것 같지만 아침이면 몸은 뚱뚱 부어있고 몸은 묵직하고 무겁죠. 그래서 그렇게 주무시는 습관을 좀 버리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먹었을 때 그걸로 인한 안정감을 찾아서 자겠다? 그건 너무나도 안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피하셔서 만약에 10시에 잔다고 하면 한 7시에 식사를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영양가가 많고 맛이 강한 음식을 먹게 되면 오히려 그게 또한 내 몸에서는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각성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특히 저녁에는 최대한 간단한 음식,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고 소화를 어느 정도 시키고 잠에 드는 게 가장 건강한 수면이라고 생각해요. 술은 성질 자체가 뜨거워요. 그러면 시원하게 만든 맥주는, 생맥주는 성질은 뜨거워요. 그래봤자 술이에요. 어차피 알코올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많이 먹고 그걸로 지쳐 잘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내 몸에 전체적인 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상태가 오래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술을 먹고 기절해서 잤는데 좀 있으면 금방 깨요. 2-3시간 있으면 깨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계속 피로도로 계속 만들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이 낮에요. 햇볕을 봐야 돼. 우리 몸에서는
햇볕을 보게 되면 망막으로 들어오는 그 빛에 의해서 뇌에서는 이제 낮이구나 라고 해서 뇌 안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망막에 자극이 돼야 돼요. 만룩수 이상.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그냥 사무실에서 내가 컴퓨터 보고 있는다고 해서 얘가 이제 만룩수까지 되진 않아요. 차라리 흐린 날씨에도 야외에 있을 때 만룩수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낮에 밝은 햇볕을 보는 것만으로도 뇌에는 세로토닌이 많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바꿀 수 있는 준비물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낮에 어두운 데만 계속 있었어, 햇볕을 못 봤어, 아니면 밝은 빛을 보지 않았어, 그러면 뇌에 있는 세로토닌이 없어져요. 그러면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지겠죠. 현대인들은 계속 집안에만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잠깐 밖에 나가서 한 20-30분이라도 그냥 햇볕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됩니다. 낮에는 밖에 나가고 밤에는 들어와서 일찍 자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건강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한의사 김동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의사 사용법이라고 하는 책을 작년에 출간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책을 출간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잘못된 상식들이 너무 만연해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진료를 보는 데 있어서 좀 너무 병원이 멀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한의원이라는 부분이 좀 이제 나이대가 있다든지 일반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진솔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진료를 보는 데 있어서는 진솔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운영하고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